명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세요? 가족이나 친척끼리 만나서 화투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화투입니다. 화투에 관한 명칭이나 발생 전달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6세기 중엽에 포르투갈에서 비롯된 카르타 놀이딱지가 포르투갈 상인들의 일본의 무역을 위해 들어왔을 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에도 시대에 우키요에라는 일본의 풍속화가 결합돼서 하나우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놀이 겸 도박을 하고 19세기 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투전이라는 놀이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화투로 대체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화투는 일본풍이 짙다고 해서 일제 말기와 광복 후에는 몇 해 하지 않다가 다시 하게 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화투를 만들 때 손으로 그렸는데 한국으로 오면서 제작비를 줄이고 외색을 줄이기 위해 색조를 줄이게 되면서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하나우다, 현재 닌텐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하나우다, 20세기 초중반에 하나우다와 트럼프를 합쳐서 두 가지 게임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고안된 카드,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투, 이렇게 있습니다. 닌텐도는 마리오로 잘 알려진 그 닌텐도 맞고요. 닌텐도의 출발은 화투였고 사업의 다변화, 사업의 현대화라는 목표로 컴퓨터 게임 시장에 맞게 진출을 했지만 여전히 민속놀이용으로 화투를 만들고 있죠. 이 화투는 아시는 것처럼 1년 12달을 상징하고 월별로 각각 4매씩 총 48장으로 되어 있고, 일본 고유의 세시풍속, 월별 축제, 그리고 행사, 풍습, 기원, 의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각 그림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국과 일본의 화투의 다른 점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는 11월의 비와 12월의 오동의 순서가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비가 11월로 사용이 되고 오동패가 12월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적인 특성상 오동나무 잎이 더 빠르기 때문에 11월을 오동, 12월을 비로 바꾸었죠. 두 번째, 일본 화투에는 광, 청단, 홍단 표기가 없다. 일본 화투에는 광 표기가 없다 뿐이지만 우리나라와 똑같이 5강은 높은 점수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일본 화투 청단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있지 않는 그냥 푸른 띠로, 일본 화투 홍단에는 각기 다른 표기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홍단이라는 글자가 옛 히라가나 필체를 모방해서 흘림체 한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 화투의 재질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화투 재질과 달리 일본의 화투는 뽕나무 껍질에 점토를 바른 후에 한지를 여러 장 겹쳐서 굳히는 형태로 제작이 됐으며, 검은색 바탕에 테두리는 검은색 밴딩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차이점도 알아봤으니 각 월별 그림의 정체들을 알아볼까요? 1월, 송악. 송악은 소나무와 학을 뜻하는데 일본에서 정월 초하루부터 일주일간 소나무를 집 앞에 꽂아두는 풍습인 타도마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검은 선인장 같은 게 사실은 소나무인 거고, 일본의 화투를 보면 그 소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2월 매조. 여기 나오는 새는 휘파람새이고, 매화가 피는 시기에 휘파람새가 일본으로 들어와서 매화 가지에 앉아있는 휘파람새의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 벚꽃. 영화 타짜에서 아기의 손목을 날려버린 그 사쿠라 벚꽃입니다. 음력 3월이 되면 일본의 대부분 지역에는 벚꽃이 핍니다. 여기서 광을 보면 까맣게 둘러싸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식장이나 회장 등에서 주의를 치는 장막이라는 거고, 이걸 만막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군사 장비였지만 이 만막을 치고 벚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4월 흑사리. 4월의 식물은 원래는 등나무이고, 등나무는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흑사리라고 부르면서 잘못 지게 됩니다. 이 등나무임을 알 수 있는 녹색, 보라색을 검정색으로만 칠하다 보니까 흑사리라고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새는 두견새인데 음력 4월쯤 일본으로 모여드는 철새가 바로 두견새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견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 두견새 뒤에 빨간 거 보이시죠? 이거는 초승달이에요. 5월 난초. 사실 난초는 아니고 제비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다리가 있죠? 이런 다리 형식을 야츠하시라고 하는데, 일본 역사에서 유명한 야츠하시는 지금의 아이치현, 나고야 인근에 있는 치류라는 곳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없어졌지만 그것을 남긴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는 식물이 이 북꽃인 거죠. 나고야를 포함하고 있는 아이치현의 예전 이름이 미카와이고, 이 미카와의 유명한 다리가 5월에 완공이 되어서 5월의 제비 북꽃과 다리가 표현된 것이고요. 이곳에는 무량수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3만 송이가 피는 정원이 유명해서 헤이안 시대부터 노래가 전해지고 이러한 풍경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6월 목단, 장미 아니고 모란, 목단이에요. 한국과 일본에서 6월에 주로 피고 향기가 없는 꽃이지만 나비가 있는 것은 손님도 많이 찾아오라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아까 차이점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나비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고돌이라고 해서 새가 들어있는 폐 3장을 모아서 점수를 내잖아요. 일본은 멧돼지, 사슴, 나비 이 3장을 모아야 점수가 납니다. 멧돼지는 이노, 사슴은 시카, 나비는 초. 합치면 뭐예요? 이노, 시카, 초죠. 그래서 나루토에 그게 여기서 나온 게 맞아요. 7월 홍쌀이, 아까 흑쌀이 등나무와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보는 게 정상이고 원래는 쌀이나무가 맞지만 우리나라는 편의상 흑쌀이가 있으니 홍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멧돼지가 나오는데 이 멧돼지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쉬고 있는 것 같죠? 일본에서는 이 풀들을 난폭한 야생짐승도 쌀이를 쓰러뜨리고 잠자리에 들어 몸을 쉬게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이나무에 멧돼지가 쉬고 있는 거죠. 8월 공산, 공산 명월이라고도 하는데 달이 나오는 이유는 음력 8월 15일 한가위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색을 줄여버리면서 일본 화투의 8월에는 가을을 상징하는 7가지 초목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화투에는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9월 국화, 국화가 그려진 것은 일본의 중앙절 관습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술에 국화꽃을 넣어 마시면서 무병장수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기 쌍피로 알고 있는 10끝 그림에 보면은 목숨 수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그 술을 담아 마시던 술잔인 거예요. 10월 단풍, 일본에서 10월은 단풍놀이와 사슴 사냥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사슴과 단풍이 그려져 있고 청단이 있죠. 화투에는 청단, 홍단 포함해서 10개의 띠가 있는데 이 띠는 단책이 라고 해서 주로 하이쿠 등의 전통 시조를 적을 때 이 종이를 쓴다고 하고 빨간색은 적단으로 청색은 청단이지만 우리는 홍단, 청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1월 오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똥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동나무고 닭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봉황입니다. 이 봉황이 하늘에 내려오면 오동나무에만 앉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봉황과 오동나무를 같이 그렸고 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마도 오동나무의 동을 강하게 발음하다가 똥이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12월 비, 먼저 여기에 어떤 인물이 있죠. 오노도우라는 일본의 3대 명필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오노도우라는 사람이 젊을 때 뭘 해도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재능이 있는가 좌절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비오는 어느 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빗물로 불어난 개울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눈에 띄었는데 이 개구리는 개울 옆에 나뭇가지를 잡으려고 했고 근데 계속 미끄러지니까 오노도우는 지카지게 저 가지를 어떻게 잡겠냐고 하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고 개구리는 가지에 올라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오노도우는 아 나는 저 개구리만큼도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하고 다시 서예를 열심히 해가지고 명필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새는 제비예요. 고돌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새. 쌍피는 문과 북이 있는데 일단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2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전설이 있어요. 나라 시대의 수도와 헤이안 시대의 수도를 둘러싼 성의 정문이었고 어느 날 그 문 근처를 지나던 와타나베 츠나라는 무사가 아름다운 여성에게 불려 다가가자 그 여성은 순식간에 귀신으로 변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때 츠나는 칼을 휘둘러 귀신의 팔을 자르지만 귀신은 츠나의 순모로 변신해 팔을 되찾아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도깨비의 팔이 잘려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2번째는 중국이 혼란기에 접어들어서 당나라 사신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면서 성은 폐허가 되고 그 문이 주로 시체를 버리는 용도로 사용되게 되어서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은 태고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선 의식을 진행할 때 쓰는 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쌍피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북이 울리는 뭐 그런 거예요. 무섭죠? 지금까지 화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화투는 재미로 즐기시고 절대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박 중독 상담은 1336